안녕하세요. 적폐청산입니다. 11월 12일 날 국회에서 법학 전문가들이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가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언론 발표가 난 것은 몇 개 예를 들어서 저도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지만은 당시 기사에는 다른 분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11월 30일 날 지금 이 송기춘 교수님 주장한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되어 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인터넷 언론인 협동조합, 여기서 지금 11월 30일 토요일 날 오늘 지금 기사화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새로운 느낌의 그런 분석이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소개를 지금 일단 해드리고요. 이 자세한 원문은 제가 링크 할 테니까 여기 네이버나 다음은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거 구글에서 검색해서 한번 기사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간의 그 요약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송기춘 교수는 이재명 지사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도 없고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선고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허위라는 사실을 후보자에게 관련되는 소속, 신분, 재산, 경력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다가 점차 범위를 확장을 해온 것이 지금 이 허위사실 공표죄, 이 입법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은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소속, 신분, 재산, 경력 뭐 이런 정도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은 이런 걸 이제 속이는 거, 그런 정도로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는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보다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를 해가지고 처벌받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지사에게 이 법을 적용을 시키면서 이상한 해석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을 지금 남긴 거죠. 그러면서 이 송기춘 교수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목적법이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처럼 방송 토론은 상대 후보자의 면전에서 즉시 반론 및 해명 기회가 부여되므로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나 주장은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고, 연설이나 유인물 배포와는 달리 방송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은 제한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대법원 판례에도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그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또 있었다. 거짓말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말 가운데 특히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게 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이재명의 행위가 과연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인가? 이에 대해 6가지를 지적하며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람의 거짓말을 처벌하려는 조항이 아니다. 거짓말을 처벌하려는 조항이라 그러면은 제가 뭐 계속 얘기를 했듯이 밥 먹은 거 거짓말해도 처벌을 해야 되고, 근데 더구나 지금 합법적인 사실을 뭐 숨겼다고 부연 설명을 했지만 이제 그걸 숨긴 거로 이제 봤잖아요. 어쨌든 숨겼다 치더라도 합법적인 걸 숨겼는데도 그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그러면은 뭐 어떤 경우라도 다 걸려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범죄의 성립도 여건상 어렵거니와 법리적으로도 잘못됐고 판례가 있음에도 유죄를 판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모든 사실의 진술은 의견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단순한 사실의 진술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검사와 피고인이 공방을 벌이고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거짓말인지 여부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규정하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느냐, 그런 것이다. 즉 규범적 판단에 의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검찰의 공소사실에 어떠한 허위의 사실도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조금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쨌든 거짓말의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에
그런 허위의 사실이냐. 합법적인 것을 뭐 거짓말을 했다고 그것을 처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공직선거법상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에 해당되느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함정 질문을 예로 들면서 공직선거법상 합헌적 해석에 대해 모두 8가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은 원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하여 적용하였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무죄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예수에 대한 함정 질문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함정을 파놓은 거잖아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6.13 선거 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찰이나 검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한 함정 질문 이것이 굳이 질문 자체에도 김영한 후보가 지금 그런 식으로 걸려들게 만들어가지고 고발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이제 음해하고 공격했던 세력들은 처음부터 이런 질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다 함정을 파놨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